중의학에서 협심증의 병기는 본허 표실이다. 그래서 본허는 기혈, 음양, 휴허이고 표실은 담탁, 어혈, 기체, 한홍이다. 따라서 치료는 보기, 양혈, 자음, 온양으로 치본하고 화담, 활혈, 이기, 산안으로 치표한다. 레이 선생은 이러한 기초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임상사로로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을 진료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을 세운 거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 것은 본허 표실, 협심증의 병기는 본허 표실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표실에는 위에서 말한 담탁, 어혈, 기체, 한응이 있는데 치료는 보기다. 그러면 우리도 보기하는, 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침자리를 선택해서 넣어야 될 것이고, 양혈, 자음, 온양하는 그러한 혈자리들을 생각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치료하고 또 약도 이와 같이 써서 침과 약을 동시에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웬만한 환자들은 약물을 꼭 복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병세가 더 위중하게 다가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치료하는 게 맞지요. 뭐 한 달, 두 달 맞아보고 약 먹는다 이런 치료는 괜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부의 질환은 어떻게 한 달, 두 달에 침 일주일에 한 번 맞아가지고 그게 고쳐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기울에 의한 치병을 중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황제내경이 나오죠. 자, 소문 거통론에서 보면 모든 질병이 기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황제내경에서. 그 다음에 단계신법 요구로에서는 기혈이 조화를 이루면 질병이 생기지 않고 기가 울결되면 거기서부터 질병이 생긴다. 역시 이 단계신법이나 요구는 황제내경 소문 거통론에서부터 출발한 그 다음 단계이고, 역시 그 다음에 이 말도 역시 똑같은 얘기죠. 모든 질병은 기에서 온다. 여기에 다 귀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울증의 원인에는 기, 혈, 담, 습, 십, 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울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기울체. 파악하고 간기가 울체되어 소설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기가 실조되어 어혈이 발생하고, 간목이 극토하면 비의 건운이 실조되어 담습이 발생하며, 간울우라하면 우멸이 음을 상하게 하여 신맥실행하여 흉비심풍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 전부 다 오행의 작용에서 보면 상생과 상극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고,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생기는 병이지만 간의 기기실조, 소설작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간을 바라봤죠. 그 다음에 간목이 극토하면 비위의 건운이 실조되어 담습이 발생한다 해서 비장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담의 화지요. 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생관계인 간을 보고 목을 보고, 그 다음에 상극관계인 비장을 본 겁니다. 화극토죠. 비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에 문제가 생기면 비에 담습이 발생하면 역시 간울이 또 악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그냥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것처럼 아기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나쁜 징조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흉비심통이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시작이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과 너무나 같기에 참 저도 이분의 사상과 치료법이나 요교를 보면서 저도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한 것을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복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 우리가 경락 경맥상의 이론을 복습하는 거로 하고, 치병의 단계에서는 여러 어른들의 여러 명의들의 치병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해왔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법으로 해서 기본은 아무리 우리가 기초는 아무리 우리가 되풀이해서 공부를 해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되풀이된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 변화 무쌍한 그런 것들은 이런 여러 명의들이 선택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습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의 그 경맥 공부를 여러 번 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경맥 공부들 바탕 위에서 이런 명의들의 치료 방법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그 한 방법으로 그냥 명성을 떨치고 명의로 극찬을 받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허동치 사시수능. 이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관상동맥 협심증 치료에서 허시를 구분하여 치료하는데, 허는 신기심양의 휴허이고 일신양기의 근본이 신양이 있으므로 신양을 보하여 심양을 돕는다. 벌써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허증이죠, 거의. 그래서 일단 심양을 보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장은 어혈요체 신맥 비조이므로 활혈화어 통락한다. 일단 활혈화어 통락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실증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와 시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거죠. 영추, 여기서도 또 황제내경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기일일 분이사시에서는 백병은 대개 아침에는 가벼워지고 낮에는 안정되었다가 저녁에는 가중되고 밤에는 심해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밤에 더 아파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시간이 길어서 그래, 주위가 조용해서 그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체는 자연의 그 변화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의 어떤 변화에 우리 인체는 항상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과 또 저녁과 아침과 저녁의 그 외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특히 저녁 이후 밤에 잠잘 때쯤에는 그 심장의 그 심폐의 기능이 30%까지 쭉 떨어지죠.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심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어느 장부에 피가 좀 덜 가는 거죠. 병소가 거기 있다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황제내경에서는 그렇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일이 있다 하고. 그때는 참 이런 과학 문명도 없었는데 신기하게 기록이 돼 있죠. 밤에는 심해진다 하여 병세가 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료법에서. 그러므로 질병치료는 질병의 발병 및 시간 규율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양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환자는 겨울철과 새벽에 많이 발작하는데, 이때가 곧 음성 양쇠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통양산안을 강화하면 음한내성 심맥세급에 의한 심통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보면 태양은 양이면 달이 음이죠. 그런 것처럼 낮이 양이면 밤이 음인 거죠. 그것처럼 특히 이 관상동맥 협심증은 겨울철 되면 벌써 온도에 민감한 이걸 받죠. 그 다음에 새벽에 많이 발작을 합니다. 실제로 협심증 환자들은 새벽에 119에 많이 실려갑니다. 바로 그때가 음성양,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한 때라 그렇습니다. 최고 극심한 때가 새벽녘이죠. 네, 새벽녘. 다시 양이 시작되기 전, 해가 뜨기 전 새벽녘 때에 그때를 생각해서 통양산안을 강화하면 음한이 내성하고 심맥세급에 심통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하고 미리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황제내경의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심오한 이런 것까지 알면서 기록해놓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요. 또 거기에 의거해서 그 말을 믿고 그 황제내경에 있는 설을 근거로 해서 치료를 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내경의 설을 증명해 주는 거죠.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활열, 화어, 청화, 담요. 이거 황자로 되어 있네요. 활자입니다. 어혈과 담탁은 흉기심통의 가장 중요한 표실인데 선생은 환자의 비수, 설상, 맥상, 손톱의 색을 자세히 관찰하고 음식의 기호를 물어. 그러니까 뭘 잘 먹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혈과 담습, 열성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할 때 어느 지방에 사는지, 날씨도 관계있고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항상 먹는 음식 식습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대충 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대개 담습이고 마른 사람은 대체로 허화. 그 다음에 혀가 반하고 치운이 있으면 담습, 혀가 작고 진액이 적으면 음어내열, 맥이 활삭하면 담열, 맥이 사참이 혈맥오조, 술 담배를 많이 하면 대체로 열이 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담이 있고 손톱색이 어두우면 어혈이 있다. 그래서 특히 손톱의 색깔이 이상하면 벌써 혈관계 이상이니까 우리가 당장 간을 생각할 수 있죠. 모양이 변형이 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레이중이 선생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정말 그 기초에서 떠나지 않고 중의의 기초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 침보다는 약물로 가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은 똑같다는 거죠. 굉장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관상동맥경화증에 보면 급성심근경색을 보겠습니다. 진단을 보면 맥진으로는 좌천과 우청맥이 세약 또는 침세약함이 있는 심신의 부족, 기기불창, 혈맥오죠. 그러니까 맥을 짚을 때는 오른손 왼손 다 짚어야 되겠죠. 네, 총관척에 다 있으니까 오른손 왼손 총관척을 다 짚어봐야 좌측에 촌맥, 우측에 청맥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침세 약하면, 가라앉고 약해지면 이건 심신의 부족이다. 기기불창 또는 혈맥오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바라보는 거죠. 설진. 혀는 심의 싹으로 약 70% 환자들에게서 잠하고, 그러니까 약간 붉으면서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붉은색이죠. 잠하고 어반 있는 혀. 그러니까 혀에 끊어졌죠? 지금 들려요? 다시 연결됐나요? 아이고, 갑자기 그 전화가 와갖고 강 목사님이, 죄송해요. 내가 나중에 온다고 끊었어요. 네. 그 설진에 보면 혀는 심의싹으로 약 70% 환자들에게서 잠하고 어반 있는 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혀를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점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어반들이 있으면서 하여튼 보기 안 좋은, 이렇게 봐도 그냥 이 사람 병 있네 할 정도로 어반이 크게 또는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는 체내의 고음, 고점, 결ям, 결혈의 병태를 반영하죠. 그래서 체내에 어디가 굳었는지, 응고되었는지, 어디가
결절이 생겼는지 뭐가 하여튼 그런 그 혈액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장부의 상태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을 보고. 그 다음에 혀에 나타나는 설태가 또 있죠. 또 설태를 보면 초기에는 박백, 1일에서 3일 후에는 백리태로 변하면 비위 기능의 실조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데 비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온 심장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담탁이 있을 때는 황리태나 길리태가 나타나는 거죠. 황색의 니태, 갈리태, 길이 아니라 갈입니다. 갈리태가 나타나는 거죠. 징후의 특징으로는 기허, 혈어, 담탁, 기허 양세로 탈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탈증이 되면 죽죠. 네. 굉장히 그 위급한 병증이 하나입니다.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이거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특히 여기 필리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죽어서 한인 사회에 그 회자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한국인 사회가 좁으니까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쪽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찬데로 쏙 들어가면 그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무려 한 20도 이상 차이 납니다. 15도, 20도. 어떤 사람들은 막 방 안의 온도를 막 18도에 맞춰놓고 밖에 온도는 35도, 막 39도, 40. 여기도 막 건기 때에는 막 45도,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여기.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운 데로 한 15도, 20도 이상 찬 데로 몸이 움직였다. 물론 땀이 빨리 식으면서 인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장부에 이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자꾸 노출되고 길들여지면 장부는 거기에 맞게 변화하다 보면 어떤 기능과 이런 기능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심근경색 같은 마비 증상이죠. 마비, 심근마비, 심장마비, 심근에 있는 어떤 피들이 이렇게 다 응고된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면 심장이 활동하다 딱 서버리죠. 즉시 죽어버려요. 몇 분 안에 사망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죠. 빨리. 근데 이런 일에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의식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너무 더우니까 저는 뭐 위장이 비위가 좀 튼튼해서 나름대로 찬 걸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지양합니다. 찬 거 조금 될 수 있으면 좀 덜 먹으려고. 그런데도 남이 보면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조금 더 줄이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곳 생활이 아직 적응이 이제 6개월 됐는데 그렇게 빨리 적응이 안 돼요. 어떤 날은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막 비실비실해요. 그럼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그런 날은 나갔다가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치료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봤어요. 병기는 정어가 본이고 기체, 혈어, 담탁이 표인 본어 표실로 병기를 삼아서 이걸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심근경색의 면적, 합병증 감소를 목표로 하여 변연구를 보호하고 괴사구를 국한화하고 주동적으로 회복 유합을 도와 병사율을 낮추며 유합을 촉진한다. 즉 이 말은 심근경색, 즉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피가 안 통하면 그 부분이 활동이 멈춘다든지 또 조금 지나가면 즉시 괴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국소화하고 국한화시켜서 회복을 시키고 일단 병사,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때에 그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약을 쓰는데 보신기 화담탁하여 통신맥, 우리는 보신기 화담탁하는 심의 기운을 보하고 담탁의 기운을 활혈화해주는 그러한 침을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통신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침자리를 생각하고 신경 또 그 다음에 구급으로는 우리가 십지를 갖다 사열해주는 방법도 있죠. 손끝 발끝을 사열해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위급을 조절해
해주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있는데 이분은 약물로 그걸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지만 쇼크가 동반됐어요. 이제 쇼크가 일어나면 산맥사역탕, 인삼부자탕, 독삼탕 등을 사용했습니다. 야, 쇼크된 사람에게 약물을 먹였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걸 주사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서의학의 그 다음에 항쇼크 조치, 약물을 먹으면서 이분은 항쇼크 조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근경색이니까 뭐 심장이 정지되면 뭐 이렇게 신정지에 쇼크를 주는 그런 어떤 세동기 같은 걸 사용하는 이런 게 많이 있죠. 예, 지금은 어디 지하철에만 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다가 또 부정맥이 동반되면 여기 또 약물이 나옵니다. 황련, 고상, 감송, 인진 등을 가미해서 또 동방결절의 기능 저하면 온리역으로 계지 유계 부자를 가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두근이라고 그 근의 기능실조와 심실충격 천공은 인삼, 황기, 황종, 옥주. 자, 심실에 충격과 천공이 있는데 인삼, 황기, 황종, 옥죽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거를 양방의 의사면서 이런 약물을 쓴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은 좋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생진, 온양동맥한다. 여기서 이런 이기생진이나 온양동맥 이런 것은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이기생진, 기를 더해주고 생기가 생진하는 이런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침을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양동맥, 맥이 돌아오고 양이 온양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침을 놓으면 급성신부전은 이기양음 활혈화탁 온양이수, 요것이 바로 우리가 침을 놓는 어떤 비결입니다. 이기양음 활혈화탁 온양이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생각하면서 침자를 선택해서 침을 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분은 양심화혈탕의 삼부탕 또는 진무탕, 인삼사물탕을 증상에 따라 선택 합방하고 오가피, 옥죽, 황정, 정력자를 가미하여 이수약의 용량을 늘린다. 그러니까 그 약의 가감과 용량의 그 어떤 가감은 정함은 이분이 그동안 치료해온 임상에서 정해놓은 비방이 있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분이 치료하는 원칙은 이렇다는 거죠. 원칙은 이기양음, 활혈화탁, 온양이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쇼크가 왔을 때는 무슨 뭐 약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에 맞는 증상을 하면 되겠죠. 뭐 경련이 일어나서 뭐 오한이 온다든지 그러면 대추를 사혈해 준다든지, 또는 뭐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뭐 액문과 또 소부나 또는 근이니까 부정맥에 같이 들어있는 어떤 발 쪽에 엄능천이나 혈액, 그 다음에 양능천, 뭐 이렇게 동시에 가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렇게 침을 놓더라도 또 약은 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침으로 날 수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침과 약이 동시에 갔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상동맥 경화증과 부정맥을 살펴보면 부정맥이 담호도풍에 의해 유발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정맥에 대한 이런 관점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없었는데 어쨌든 담호도풍에 의해서 이러한 부정맥도 나온다. 그래서 그는 담호독흑열이 지속되면 독이 생성될 뿐 아니라 생풍을 초래하여 질병의 변화가 빠르고 변화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계의 주요 병기는 신기와 심음양의 휴허, 풍담협으로 인한 심신실양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그는 심장의 기혈음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서 이와 더불어 거풍화담, 활혈화어를 통해 심의 생리기능을 회복시켜 조기박동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맥이 있을 때에는 심장의 기혈음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거풍화담, 활혈화어를 치료 원칙으로 삼아서 침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침과 약을 같이 곁들여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증 증사를 보면 신부전의 기본 병기는 기허, 양미, 혈어, 수정, 본허 표실증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본허 표실에서 본허는 심의 양기 부족,
표실은 혈어 수음 내정이고 따라서 심신의 양을 온보하여 치권하고 그 다음에 활혈이수로 치표하는 동시에 비폐의 기를 조리하고 이금조영하는 표본경치를 시행하여 치료한다. 그러니까 신부전 증세는 우리가 이렇게 약물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약물들을 여기에 맞는 약물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는 가감해서 치료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약물도 있지만 만약에 양을 온보하여 치곤한다 그러면 우리도 심신의 양을 온보해주는 그러한 침자리를 선택해서 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활혈이수 마찬가지죠. 예, 활혈이수 그러니까 피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잘 순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치표하는 그러한 비폐의 기를 조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금조양 음을 더해주고 양을 조리해주는 그러한 표본경치의 치료법.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이거는 비장과 폐장의 혈자리 중에 어느 자리를 더해서 역시 화해 이런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심장이니까 화죠. 그러나 상생관계를 따지면 목의 문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의 문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의 문제 있죠. 상극관계로 봤을 때는 화극토니까 그죠? 화극금이니까 그렇다면 금의 폐와 대장의 기운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부전도 부정맥도 또는 급성심근경색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말 심근경색 같은 환자가 우리한테 오기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안 온다 봐야죠. 그러나 일반 그런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옆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장부는 심해 기양 부족이 신부전의 주요 병기이지만 폐간 비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리상, 상보상성, 병리상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그래서 폐가 통조수도하지 못하고 비가 운하수습을 못하면 신양이 쇠약해져 수액대사에 장애가 발생하고 간의 소설실상이 혈액과 진액의 운수에 영향을 미쳐 수음내정, 어혈내성, 우릴 신양을 초래하여 악성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는 병기에 따라 부패, 건비, 운신, 소관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신부전이 있다 그러면 심장의 기양 부족이 문제는 맞지만 그것이 기양 부족이 올 때까지에는 다른 장부, 폐나 간이나 비장이나 신장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리상 서로 상보삼성이죠. 즉 상생과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병리상에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폐의 통조수도 그 다음에 비의 운하수습작용 그러니까 폐의 물 조절이나 비장의 운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신양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의 소설작용이 저하가 된다면 진액이 제때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액 안에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어혈이 내생하고 우리할 심형을 초래하여 악성순환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병이 점점 더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폐를 보호하고 건을 비시키고 그 다음에 온신 그 다음에 소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소간을 보면 한방에 소간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치료 처방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단방약으로는 익모초 같은 것도 많이 먹고는 하지만 우리는 특히 그러한 약물 복용보다는 간을 청소해서 간에 있는 불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간 청소가 중요하죠. 쉽게는 말로는 간 청소가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간 청소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소간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간에 있는 독소를 해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소간산.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이상이지만 심장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뇌의 정체 관념을 봤을 때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제 기능을 다 해줘야만이 심장의 병소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치료를 하라는 거죠. 약물도 그렇게 이분은 쓰셨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장부에 맞는 침자를 해야 되겠죠. 그 침자를 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되겠죠. 아프다고 해서 신경만 놓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침 하나 한 방으로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부를 알고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아지면 침 한 방에 고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침 한 방으로 심장의 기능, 폐의 기능, 간의 기능 다 한 방에 다 좋아진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평형을 보면 신부조는 기허양세가 보이지만 후기에는 양손급음하여 음양의 양어를 초래한다. 또한 온양이수약에는 상음하는 표단이 있으므로 임상에서는 옥죽, 맹문동, 오미자, 생주향 등 심음을 자양하고 심기를 수렴하는 약물을 첨가하여 음양의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기허양세가 보이지만 후기에는 양손하고 급음만 돼요. 그러니까 음양 양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에서는 심음을 자양하는 약물을 썼고 우리도 역시 이 심음이 자양되는 상생하는 그런 관계의 침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기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보호해주는 그러한 침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음과 양의 평형을 이루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동태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태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14가지 경맥상의 모든 혈자리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겸치를 한번 볼까요? 신근염의 병기를 급성기에는 열독침심, 회복기는 열독상음, 여열미청, 기음, 양상, 만성기에는 음양양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고 바이러스성 신근염을 치료할 때에는 변증을 통해 임상분기를 나누고 사정성세에 따라 침구치료 및 방약을 선택하며 정기를 보호하되 사기를 남기지 않고 사기를 제거하되 정기를 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표본 겸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침구치료 및 방약 이 뒤에 후의 얘기는 제가 그동안 저도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침구치료라는 말도 넣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침으로 승부를 걸 때가 많죠. 그 다음에 먼저 침으로 그 병의 병세를 꺾은 다음에 다시 그 병세가 발전하지 않게 약물을 주입하여 줘서 심음을 더하고 심음이 더해진 곳 위에 또 다음에 요정 때 또 침자를 해서 계속해서 정해진 시기에 침자를 통해서 상하지 않은 음기에 자양기에 침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맞을 때마다 좋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과 침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치료의 원칙은 침구치료 및 방약을 선택하며 정기를 보호하고 사기를 남기지 않고 사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를 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표본 겸치하는 거죠. 우리가 표본 겸치할 때 잘못하면 정기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말은 절대 정기를 상하지 않게 하고 사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사기는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오죠. 물론 정기도 우리가 신장과 또는 비장을 통해서 우리 후천의 생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성시키고 또 몸에 공급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그러나 사기는 외부에서 얼마든지 들어오는 것이죠. 요금에 의해서도 들어오고 육조에 의해서도 들어오고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기가 들어올 방향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나가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우리 몸에는 질병이 생기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치료 원칙은 침구치료와 방약을 선택하는데 정기는 보호해주고 사기는 남기지 않고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표본 겸치할 때 절대로 정기를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집중해서 치료하다 보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어쨌든 이 심장의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오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땀이 많다 또는 뭐 꿈자리가 좀 사납다 또는 뭐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병세로 인해서 심장의 이상인지는 모르고 일반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오는 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이다, 뭐 급성 심부전 이래가지고 막 119 상황 벌어져서 오는 그런 환자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보다 병이 확 발병해서 닥쳤을 때보다는 미리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동양의학의 기본 치료 원칙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 우리는 가래로 막을 일이 별로 없죠. 호미로 다 막아버리는 거죠. 호미로 다 막고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호미까지도 가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뭐 요즘에 뭐 눈가가 좀 떨린다. 그럼 빨리 우리가 비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을 먹었나, 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나. 주로 눈가가 많이 떨리면 비위를 잘 생각해보고 비위에 내가 뭐 무리를 주었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나. 아마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위에 습담이 많이 생기고 결집이 될 수 있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활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일날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